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먼저 제가 영상을 하나 따로 풀 거예요. 그거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 분석한 영상인데 제가 10일 전에 올렸던 거예요. 멤버십 대상으로 올렸던 영상입니다. 아까 공개했는데 날짜가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공개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하단에 링크를 좀 참고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그냥 영상이 오픈되니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3월 25일 날 올렸던 영상이고요. 미국 증시와 그 특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제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난밤에 나왔던 하락, 보통의 흐름이 아니었거든요. 롱바디 음봉을 넘어서 갭 하락이 엄청나게 발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이 커서 아마 우리나라 시장도 월요일날 정말 큰 폭으로 빠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날 방어를 좀 해준 편인데, 코스닥을 보시면 이 라인이 이제 방어 라인이거든요. 여기 지지 라인이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갭 하락으로 이제 시초부터 이탈하면, 제가 제일 안 좋다고 했죠. 시초로 이탈하면 아마 투매가 좀 심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주식 하락이 좀 충격이 커서 회복이 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마음의 준비를 하시는 편이 좋을 것 같고, 현금 있는 분들에게는 이 상황이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요. 자,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했을 때 최근에 이 정도의 충격으로 하락을 줬던 건 엔캐리 청산이었죠. 그래서 미국 주식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의 증시가 다 이런 식으로 하락했거든요. 원자재 가격도, 심지어는 원유 가격까지도 볼게요. 원유 가격 보시면 이렇게 빠지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렇게 빠진 적은 과거에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그때 충격으로 원유 가격이 이렇게 빠졌었어요.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바다 위에 원유들이 둥둥 떠 있었죠. 이 소화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계속 물량이 쌓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난밤에 있던 하락이 이때와 매우 유사한, 그러니까 5년 만에 거의 발생한 하락 수준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라는 거는 한쪽으로 충격을 크게 받게 되면 내려오는 것도 종류가 있잖아요. 천천히 내려올 수도 있고 한 방에 내려올 수도 있고 종류가 있는데, 충격을 이렇게 받게 되면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변동성이 더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락이 앞으로 또 나올 수 있어요. 머지않은 시점에. 그래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어쩌면 시장을 안 보는 게 정신적으로 이로울 것 같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런데 또 떨어지는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좀 급락식으로 빠르게 떨어지게 되면 또 빠른 반등 가능성도 좀 높게 있거든요. 그래서 빠른 반등이 나올 때, 이제 반등이 나올 거 아니에요. 나올 때 이때의 매수세를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전반적으로 상호관세 이 부분은 있어서 기업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보복관세를 당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 기업들에게 굉장히 안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럼 이 기업들에게 돈들을 걷어서 어디로 충당할 거냐? 미국 재정으로 흡수를 시키겠다는 거죠. 왜요? 미국이 부도나기 직전이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금리를 올릴 때도 파월 마음대로 막 올려서 시장에 엄청난 교란이 되고 충격을 받았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재정 적자 문제가 이제 뭐 관세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걸 점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라 트럼프 등장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기업들이 이걸 어떻게 버틸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관세가 시행될 것이라는 걸 예측한 사람은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준비할 시간이 부족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물건을 만들고, 이번에 뭐 막말로 일본에서 닌텐도에서 닌텐도2가 나오죠. 그런 제품을 만들 때도 상호 관세를 생각하지 않고 제조를 하겠죠. 그런데 이 관세를 붙여서 닌텐도2를 팔게 되면 얼마였더라? 기계값이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 90만 원 하나로 이 정도의 금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60만 원짜리가 관세 붙어서 90만 원, 100만 원에 미국 사람들은 닌텐도2를 구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일본 기업 입장에서는 모든 기업에게 다 해당되지만 물건값을 90만 원에 팔 수 있을까요? 팔 수 없겠죠. 근데 관세 때문에 물건값을 확 내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내릴 수 없겠죠. 그러나 시장 점유율이라는 게 또 중요하잖아요. 시장 점유율은 포기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타협해서 금액을 좀 낮출 건데, 기업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되겠어요? 손해를 보겠죠. 네,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관전 포인트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 관세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볼 것이냐, 그리고 실제로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이 출시했을 때 관세를 대비해서 어느 정도 가격이 오를 것이냐, 그게 물가와 또 연관성이 있겠죠. 기업들이 갑자기 관세 때문에 이렇게 팔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기업들의 매출이 관세로 인해서 줄어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환율 때문에 어떻게 됐다? 대기업들은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근데 환율 때문에 수입 물가 비싸져서 경제 상황이나 금리가 높아져서 이런 중소형 기업들은 어떻게 됐어요? 매출이 계속 적자나거나 힘들어지거나 대기업들은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망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야기. 근데 왜 안 망하고 작년만 해도 우리나라가 세계 여행을 제일 많이 간 사람들이 있는 나라가 됐을까요? 대기업들이 잘 살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양극화가 심해진 거죠. 힘든 것도 많은데 힘든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대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나 대기업과 연관 있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호황을 누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기업들이 이제 수출로 이득을 많이 봤는데 이 이득을 보는 게 앞으로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거죠. 이 부분은 우리가 이미 얘기했던 부분이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환율을 의도적으로 이제 조절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조절하게 되면 대기업들은 어차피 수입이 줄어들 예정이었습니다. 이게 관세 때문에 좀 빨리 찾아왔다고 볼 수 있는 거고 이제 관세에 대해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을 하는가를 봐야겠죠. 무조건 매출은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식은 그것에 대한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더 안 좋은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당연한 예상으로는 이런 기업들이 힘들어짐에 따라 지금 안 그래도 부도가 많이 나고 있는데 파산 기업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고용이 줄어들게 될 것이고 물가도 어느 정도 비싸서 소비가 되지 않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예상한다면 이제 올해 하반기 정도에 금리를 빠르게 내릴 수 있을 만한 명분이 생기지 않을까 또 그것도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상황으로 뭐가 망하거나 막 그러지 않기 때문에 조금 호흡을 길게 봐서 저는 이제 하반기를 좀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하반기를 노리고 있어요. 기회가 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를 좀 바라보는 방향 쪽으로 주식 투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주식 시장 하락할 것도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요. 지난 금요일 날 멤버십 분들이 따로 운영되는 텔레그램 방이 있거든요. 그분들에게도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 현금화를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현금화한 사람들은 마음이 편하겠죠. 그렇죠? 손절 못하신 분들은 월요일날 시초에 분명히 좀 크게 하락할 거예요. 그래서 반등을 조금만 보고 일부 현금화하면서 기술 반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그걸 이야기해야겠네요. 자, 지금 어쨌든 미국장이 빠졌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빠지면 미국장은 반등을 줍니다. 큰 폭으로 반등을 줄 수도 있어요. 그건 어디까지나 경제가 좋아서 나오는 반등이 아니라 기술 반등, 단타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 많이 빠졌네 하면서 매수 들어와서 어느 정도 올라가면 파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거는 항상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로 일반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빠지고 나서 반등이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 700포인트가 중요한 포인트였는데 700포인트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700포인트는 다시 찍어줄 거라고 전 보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좀 걸리겠지만 그래서 그때 현금화 하시면 돼요. 좀 세게 물리셨다 하신 분들은 그때 현금화 하시면 되는 거고 좀 어느 정도 적당한 수준이다 하면은 현금화를 한 다음에 깊게 더 눌린 다음에 그때 매수 들어가는 것도 아마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은 뭔가 수익을 엄청나게 보겠다 이런 게 아니라 지금은 방어적인 자세를 취해서 기회를 노려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생각보다 이러한 투매 현상이 빨리 발생했고요. 그리고 하락하는 거 보니까 세력들이 장난치는 거라고 전 판단을 합니다. 왜냐면 이 정도 겁을 주지 않으면 안 나가요. 요즘 투자자들은. 진짜 패닉에 빠질 만한 하락, 이슈 그런 거 아니면 투자자들은 절대 안 나갑니다. 우리 여태까지 경험했잖아요. 안 팔아요. 어지간하면.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 코스닥 롱바디 음봉 하나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그거예요. 왜냐면 이게 반등 타이밍이 지났어요. 이게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게 흘러내릴 때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나왔었어야 됐어요. 이 타이밍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요 종목들이 지지선에 도달했는데 원래 지지선에 도달하면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돼요? 한 방에 튀어 올라와 줘야 됩니다. 낙폭이 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시장이 분봉상으로 쭉 빠지기도 했고 국내 정세도 좀 좋지가 않고 정치 상황이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일시적으로 한 번 더 밀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참 주식이 빡세긴 해요. 그렇죠? 얼마 전에 뭐 로봇주라든지 그리고 하나그룹주라든지 방산주라든지 분위기가 정말 좋았죠. 돈들을 막 쓸어 올리면서 차트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웬걸 이런 상황이 갑자기 터지니까 그 어떤 종목도 버틸 수가 없는 거죠. 그나마 이제 현금화 사인을 제가 많이 드려서 피해를 좀 덜 보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에도 하락은 여전히 쉽지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저 역시도 금요일날 좀 정리를 많이 했고요. 정치주 하나 담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또 조기 대선 열풍 보니까 뭐 정치주 하나 담아 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키움증권도 문제였죠. 진짜 문제 많아요. 나아져야 되는데 기업들이 시간이 지나면 제자리에 계속 정체되잖아요. 여러분도 보시면 키움증권 달라지는 거 있습니까? HTS에서 달라지는 거 없어요. 시스템이 그대로예요. 10년 전이랑 지금이랑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검색식 시스템도 발전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런 회사가 지금처럼 마비되고 이런 결과가 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고 했잖아요. 발전도 하지 않는 회사가 기존의 운영이나 잘하겠어요?
그게 다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또 따로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자, 아무튼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한 포인트, 기업들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이 부분 뭐 당장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니죠. 최소 2분기를 지나가야 될 것 같은데 그 가운데서는 좀 앞으로 이 폭락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당장은 어느 정도 회복은 해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분명히 이런 기업들의 문제가 생겨서 디폴트 사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진짜 안 좋아지는 거죠. 이제 대기업발로 우리나라 경제가 버텼는데 대기업들의 매출이 분명히 안 좋아질 건데 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종목들은 또 수혜를 받을 거고 뭐 그런 다양한 움직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 못해서 아쉽고요. 다음 영상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